영상 또 말씀드립니다. 자, 법적 안정성이죠. 17쪽에 나옵니다. 자, 이 법적 안정성은요, 이런 거예요. 자,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따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법적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거는 질서 유지예요. 이게 질서 유지가 안 되면은 법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회가 뭐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물건 다 약탈하고 다 빼앗고 이런 불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질서가 무너지면 법이 집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고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중세 유럽의 독일 철학자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상당한 질서를 말을 하고,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도 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질 않았을 뿐이지 각종 사상, 철학을 가지고 사회를 상당히 잘 관리를 하죠. 자, 안정성이 깨지면 과거처럼 우리가 별난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난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못 먹고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거예요. 코로나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병 전염병이 옮겨 다니잖아요. 서양은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 대륙 전체가 엉망이었던 거고,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일단 모든 게 정지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강제로 안심시키죠. 나오지 마라. 때에 따라서는 격리, 너 저기 가라. 이런 거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만약에 전염병에 걸리면 이게 다 번진다. 그러니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내보내라. 전염병이 옮기면 괜히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죽는다. 내보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조라는 왕이 있죠. 대한민국, 우리 조선 역사에 상당히 개혁적인 군주라고 알고 있는 정조라는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죄를 지었으면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지 왜 병에 걸려서 저 사람이 죽거나 아파야 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전염병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법적 안정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법에서는요. 어쩌면은 이 정의나 합법적성보다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법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물건 뺏고 죽이고 때리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주겠지. 특히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누가 나를 지원해주겠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예측 가능성. 저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질서가 무진장 중요해요. 특히 법적 안정성은 질서가 무진장 중요해요. 무질서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가 이제 무너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자꾸 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고 짜증이 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요. 그때도 왜 짜증이 안 났겠어요? 아침말 다르고 점심말 다르고 저녁말 다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앞서가는 몇몇 사람들이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쪽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자, 지금 우리 강의 자료 계속 법적 안정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명확성. 둘째, 지속성. 셋째, 실행 가능성. 넷째, 일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째, 법이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둘째, 지속적이어야 된다. 셋째, 실행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 일반성. 자, 모두에게 이게 보편성이에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성과 지속성과 실행 가능성, 일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국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결국은 지향하는 거는 안정이에요. 안정이요. 불명확하면 법이 집행이 안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자, 법은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의 대상자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려는 그 사람들 또는 조직의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법은 이해가 된다. 법은 알겠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못하는데? 특히 만약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거 나보고 또 하라고? 더 하라고? 그러면 이제 집행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넷째, 일반성. 야, 이거 도대체 이 규정을 봤을 때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근데 얘네들한테 왜 안 줘? 이제 일반성 문제에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 자,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세 개가 이게 법의 삼각형이에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게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학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